자, 준비물은 이렇게 있고요. 오프로딩을 가면 아주 잘 자란 돌들이 이 틈에 이렇게 끼거든요. 근데 이게 끼면 잘 안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어느 정도 이 깊이 들어가지 않게 여기를 막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준비물은 요 세 가지는 충분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린 프로텍터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이엔을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시 오 마이 원래 필름을 떼고, 자, 필름을 먹고 이게 사이즈가 딱 안 맞네요. 그러면 저는 위쪽을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큰일 났다. 또 부러질라.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기다. 그러면 닦고, 먼지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닦으면서 옮겨야 되겠어요. 아주 뭐 스크린에 정확히 맞진 않는데, 자, 터치 잘 되죠? 한 번 더 조심해야 돼. 이게 부러집니다. 이게 강화유리라서. 오케이. 조금 더 센터를 맞춰볼게요. 오케이. 아까보다는 잘 붙었네요. 이거는 오히려 카이엔보다 더 쉽네요. 네, 공기도 젖지 않고. 정말 이 필름 바꾸는 건 쉽습니다. 하여튼 랭글러도 강화유리 제품으로 스크린 프로텍트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윈치를 직접 달 예정이에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윈치랑 윈치 마운트가 왔습니다. 윈치 마운트는 원 건데, 저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루비콘의 순정 범퍼거든요. 지금 순정 범퍼의 양쪽 사이드를 제가 떼어내긴 했는데, 순정 범퍼에 그대로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에요. 마운트와. 그리고 윈치는 스미디 빌트라고 해서 아주 저가형은 아닌데 그래도 중가형 윈치예요. 그래서 원 거보다는 약간 더 저렴하고, 그 대신 이 제품을 써본 많은 사용자들이 상당히 추천을 많이 해서 저도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뭐 가격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샵에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장착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정 범퍼를 떼어내야 되는데, 범퍼 전에 지금 이 범퍼는 다 새로 된 범퍼인데, 이 커버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또 안에 요 커브 여기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도 저 뒤에 보면 스웨이바 디스커넥트 하는 그 모터가 저기 바로 보이잖아요. 여기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커버라서 이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떼야 되고, 당연히 범퍼도 떼야 되고, 범퍼를 떼려면 스키드 플레이트 있죠. 네, 스키드 플레이트도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딩의 흔적이 스웨이바 손으로 대충 닦을 수 있는 먼지만 딱 닦고, 이런 특히 볼트로 이어질 곳은 잘 깨끗이 닦는 게 좋아요. 원하는 토크대로 그대로 다 잠겨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껴있으면 아무래도 미세하게 아마 그 공간이 뜰 수가 있거든요. 이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히 오프로딩 다닌 차들은 흙먼지나 돌가루들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볼트를 한번 풀고 나면 조이기 전에 닦아주고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시합차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되게 섬세한 미케닉들은 특히 나중에 이제 왁싱하는 것까지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선수는 시합 전에 왁싱하면, 예전에 용인 기준으로요. 지금 용인이 코스가 길어졌지만 예전에는 한 2km 정도 내외였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코스에서 뭐 한 0.3초 이렇게 당길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드라이버도 있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저도 뭐 주로 그렇게 닦고 차를 닦는 걸 좋아해서. 근데 저는 팀이 그 당시 그냥 가난한 팀이어가지고 미케닉이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해줄 정도의 큰 팀은 아니었죠. 네, 이제 범퍼를 깔끔하게 띄워냈고요. 여기 있죠? 범퍼하고 스키드 플레이트, 네, 깔끔하게 띄워냈고, 이제는 이제 브라켓을 먼저 장착을 한 다음에 윈치를 연결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힘드네요. 다른 작업은 했는데 윈치를 달아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무게에 대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늙어서 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형님들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된지라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 설치는 1차적으로 끝났고, 아직 볼트를 꽉 조이진 않았어요. 뭐 조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 위에다가 이제 윈치를 달고, 그리고 나서 마운트 마무리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퍼를 다시 재조립하는 순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해볼게요. 처음 범퍼 뛸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힘든 작업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이제 윈치를 잘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 날이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일이 끝나서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김에 라이트 바라고, 이제 대부분 범퍼 익스텐션이죠. 라이트 바도 장착했는데 이 모두 다 순정 루비콘 범퍼에 다 연결되는 것으로 다 사서 연결했어요. 생각보다 무게에 대한 힘이 좀 많이 들고, 윈치랑 이 윈치 브라켓이랑 해서 60파운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30kg 정도가 더 무게가 추가됐는데, 라이트 바도 완전 다 쇠고, 그래서 앞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차 앞쪽에 무게가 더 쏠린 면이 없잖아 있는데, 휠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 뒤에 스페어 타이어도 더 무거운 거로 들어가게 되니까 웨이트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차 오프로딩 튜닝을 하면서 차 무게가 많이 늘어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가 무거워지는 거는 여러모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오프로딩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부분이 있듯이 그 잃는 부분이 무게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윈치 작업을 마무리했고, 지금 이 윈치는 스미티빌트라는 곳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착하는 건 의외로 쉬워요. 그 자세한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자, 원래 이 브라켓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걸 왜 못 넣냐면 이 고리가 되게 커요. 이 고리가 여기서 빠지질 않아서 여기를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프를 처음에 멜 때 얘를 통해서 먼저 넣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묶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설명서는 구형 모델 기준으로 돼 있고, 그 설명서만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결국은 나중에 이 루프를 다시 한번 쫙 빼서 다시 처음부터 묶어야 됩니다. 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그때 루프를 한번 테스트할 때 그때 빼서 다시 얘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범퍼가 검정색이라 이렇게 검정색으로 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에 성공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휠 타이어 쪽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타이어도 휠 밸런스만 이제 전문 샵에 가서 할 거고요. 휠에다 타이어를 끼우고 뭐 차에 끼우고 하는 마운트 부분은 제가 다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타이어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고민 끝에 넥센 타이어 35에 12.5에 17인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머드 타이어고요. 보시면 스펙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가격도 괜찮고 여러 군데 리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타이어를 선택했는데 앞으로 이 타이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어떤지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타이어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많이 힘드네요. 총 5개 실었고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휠 타이어를 일단 마운트할 예정입니다. 차에는 아직 장착하지 않고요. 타이어에다가 휠을 끼고 작업은 다 해놓고 밸런스 보는 거면 나중에 샵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타이어 밸런스 보는 방법이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북미 지역에서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비탄 총알을 가지고 그냥 플라스틱 총알은 아니고 약간 에어가 들어가 있는 총알 같더라고요. 저도 제적으로 물건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네, 그 비비탄 총알을 가지고 총알을 타이어에 따라서 총알 넣는 양을 좀 달리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온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4에서 8온즈 정도를 타이어 안에 넣고 그 다음에 휠을 장착해서 적용을 하면 타이어의 무거운 쪽의 반대쪽으로 비비탄 총알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무게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또 안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밸런스용 액체를 또 넣는 게 있어요. 타이어 안에. 저는 사실 그 둘 다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서 전문샵에 가서 그 휠에 납을 붙이는 걸로 해서 밸런스를 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비비탄 총알을 넣든 아니면 밸런스용 액체를 넣든 다 맞는 이론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아직 좀 불신 아닌 불신이 있어서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밸런스를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하진 않고 저는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전문샵에 가서 밸런스를 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타이어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스페어 타이어만 먼저 꽂아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타이어 휠이 좀 느끼하게 생겼어요. 이거 제 타입은 아닌데 저는 그냥 담백한 거 좋아하는데 담백할 줄 알았는데 막상 껴보니까 상당히 느끼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어쨌든 오늘 휠 타이어를 33인치 순정 타이어를 35인치 인치업한 타이어로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고 이 머드 타이어의 비드하고 사이드월의 두께나 딱딱함이 상상을 좀 초월했어요. 그래서 휠이 스크래치 날 것 같아서 일단은 하다가 말았습니다. 점프도 해보고 했는데 절대 그 비드가 쉽게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자동차 샵에 가서 휠 타이어 그 5개만 껴갖고 왔습니다. 차가 너무 더럽잖아요. 그래서 세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바퀴를 띄우고 제가 임팩을 쓸 건데 임팩은 풀 때만 쓸 겁니다. 조일 때는 임팩 안 쓰고 풀 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원위치 제자리로 하기 위해서 프론트 지워질지 모르니까 프론트 라이트, 네. 패신저 사이드의 앞바퀴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차의 보호 사이즈는 71.5예요 근데 이 휠은
80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 휠에 딱 맞는 허브링을 여기에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걸 안 하면은 특히 주행 시에 상당히 핸들 떨림이 있을 수도 있고 밸런스가 맞질 않아서 되게 운전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품 쪽에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데미지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브링을 반드시 껴줘야 됩니다. 네. 딱 맞죠? 자, 이 너트도 제가 따로 주문한 건데 클로즈 핸드라고 해서 여기 막혀 있는 거를 주문했습니다. 오프로딩 다니는 차들은 반드시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너트를 주문해야 합니다. 미세한 돌가루나 먼지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볼트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전동 드릴로 힘을 줄 거예요. 이걸로. 근데 이거는 토크가 실제 휠 잠그는 토크의 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꽉 조여도 그 다음에 토크 렌치로 다시 한번 조일 수 있습니다. 임팩으로 조이면 안 돼요. 자, 조이는 순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5홀은 순정 토크는 130이고요. 저 휠 토크는 대략 한 135 정도 되니까 135로 맞추겠습니다. 30 이렇게 주고 차를 내리고 조여야죠. 오케이. 처음 볼트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바퀴 하나가 끼워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휠 타이어 장착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토크로 다 조이긴 했지만 앞으로 한 50km, 100km 이렇게 주행할 때마다 다시 토크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볼트가 조금이라도 풀린 게 있다면, 그러니까 토크 확인할 때 뭐 이렇게 토크까지 조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토크가 걸려야지 그 볼트가 풀려진 게 아니라서, 볼트가 만약에 풀려졌다 그러면 또 다시 작업을 통해서 아니면 부품을 바꾸던가 그렇게 해서 다시 재작업을 할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큰 문제 없으면 이대로 그냥 주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휠 타이어 무거워서 뭐 일반 예전에 레이싱용 휠 타이어는 아무래도 가볍잖아요. 근데 이런 무거운 휠 타이어를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숨도 차고. 자, 튜닝이 끝나진 않았죠. 사실 이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인지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속도하고 적산거리가 오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타이어 공기압 센서 세팅 값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 슈퍼칩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TPMS는 세팅 값이 바뀌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타이어를 교체를 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공기압이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어요. 현재 타이어 장착하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주행할 때는 한 35에서 37 정도 넣어서 주행할 예정이고, 오프로드 가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최하 뭐 5까지도 넣을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넣겠죠. TPMS는 기존에 있던 휠 타이어에서 뺀 게 아니고요. 제가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네, 아무튼 슈퍼칩과 또 추가적인 튜닝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윈치하고 휠 타이어하고 약간의 뭐 작은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튜닝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제가 직접 한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물론 이제 타이어를 휠에 장착하는 거는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작업을 했고,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께 또 만약에 튜닝할 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제가 작업을 하든 아니면 머케닉들이 작업을 하든 할 때마다 여러분께 상황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만 닦였을 때는 되게 느끼하게 느껴졌는데 실제 보니까 괜찮네요. 뭐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